여러분 직장인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사한테 깨질 때도 아닙니다. 야근하면서 막차 놓쳤을 때도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도 아닙니다. 매각딥, 진짜 무서운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평생 은퇴 못하겠구나. 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에 월 300만 원 정도는 쓰면서 살고 싶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싶고, 가끔 여행도 가고 싶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음 편하게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이자로만 월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그러면 은행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요즘 금리가 낮아서요. 대략 15억 정도 예금하시면 가능합니다. 15억.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니,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버거운 시대인데 현금 15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평생 일하다 끝나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15억이 없어도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올라가도 돈 들어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돈 들어옵니다. 심지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오히려 웃으면서 더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계좌를 현금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ATM 기계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커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즉,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계속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ETF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지, 왜 부자들은 더 이상 개별 종목에 목숨 걸지 않는지,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도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주식하다가 물려본 경험 있는 분들, 코인 폭락 맞아본 분들, 적금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했던 분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노동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30대 직장인 여성분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분이었어요. 월급 모으고 적금 들고 그냥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 시절 기억하시죠? 온 세상이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주식, 점심 먹으면서도 주식, 유튜브 켜도 주식, 친구들은 하루 만에 몇백 벌었다고 인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수익 자랑으로 도배됐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번에는 진짜 시대가 바뀐다. 분위기가 완전히 미쳐 있었죠. 결국 이분도 참지 못하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소액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마자 오르는 겁니다. 하루 오르고 다음날 또 오르고 계좌가 계속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익률 플러스 44%.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돈이 너무 쉽게 벌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현실 감각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나 투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회사 다니는 게 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가 워런 버핏보다 감각 좋은 거 아니야? 도파민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분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가장 핫했던 테마들, 메타버스, NFT, 잡코인, 급등주, 테마주, 돈이 몰리는 곳이면 무조건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때는 온 세상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미래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기회 없다. 결국 이분은 그동안 모아둔 돈 대부분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봐라, 내 판단이 맞잖아.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때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 10%, 다음날 20%. 처음에는 다들 말합니다. 조정일 뿐이다.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좌는 70%, 1억이 3천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멘탈 자체가 무너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도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미국 증시 열리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증권 앱 켜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숫자보다 파란 숫자가 더 많아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조금만 반등하면 희망회로 돌리고 다시 떨어지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결국 어느 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로 손절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다시는 투자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멍청해서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종목을 잘못 골라서만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애초에 너무 불리한 게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관은 정보가 더 빠릅니다. 헤지펀드는 분석 인력이 수십 명입니다. 마켓 메이커는 시장 심리까지 계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공포에 던질 때 사고, 여러분이 흥분해서 따라 들어갈 때 팝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다닙니다. 상사 눈치 봅니다. 회의 들어갑니다. 야근합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차트 보고 화장실에서 급하게 매매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한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체급이 다른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인생 역전해야지. 이번 테마로 10배 먹어야지. 빨리 부자 돼야지. 하지만 시장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조급한 사람입니다.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 한 방에 인생 바꾸고 싶은 사람, 남들 수익 인증 보고 흔들리는 사람. 시장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돈을 전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진짜 투자는 빨리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늘 사고 내일 부자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투자는요.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의 게임입니다. 폭락장이 와도 버티고 상승장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계속 시장 안에 남아있는 사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임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ETF입니다. 여러분, ETF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ETF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전 방식의 투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를까? 테슬라가 더 갈까? 엔비디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 즉, 하나의 종목에 인생을 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1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노키아 기억하시죠? 블랙베리 기억하시죠? 그 시절 사람들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업은 절대 안 망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ETF의 핵심 철학은 이것입니다. 한 기업에 베팅하지 말고 시스템 전체를 사라. 예를 들어 SP500 ETF를 산다는 건 단순히 미국 주식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애플의 주인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인이 되고 아마존의 주인이 되고 구글의 주인이 되고 엔비디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클릭 한 번으로 말이죠. 나스닥 100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술 패권을 이끄는 최강의 AI 기업들,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괴물 플랫폼 기업들, 그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부자들은 10배 갈 종목 하나를 맞춰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즉, 진짜 부자들은 종목 하나를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 성장 자체를 소유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애플은 아이폰을 팔고 아마존은 물건을 배송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엔비디아는 AI 칩을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ETF를 통해 여러분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개별 종목은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확률은 훨씬 낮습니다. 애플이 흔들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오고 테슬라가 부진하면
엔비디아가 폭발합니다. 즉, ETF는 한 기업의 실패를 다른 기업의 성장으로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ETF를 그냥 장기 투자 상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모으는 거, 노후 대비용, 딱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ETF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ETF를 현금 생산 기계로 바꿉니다. 즉,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올라가도 현금 들어오고, 시장 횡보해도 현금 들어오고, 심지어 시장이 폭락해도 계속 돈이 찍혀 나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는 왜 개인 투자자들이 무너지는지 이야기했고, 왜 ETF가 살아남기 위한 무기가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ETF도 존버 아닌가요?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은 ETF를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ETF를 현금이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시스템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증시가 폭락합니다. 뉴스에서는 난리입니다. 긴급 속보, 미국 증시 폭락, AI 버블 붕괴 공포. 유튜브 썸네일은 전부 빨간색입니다. 커뮤니티에는 손절 인증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형들, 저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망한 거 아닙니까? 현금화해야 하나요? 계좌는 전부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뜹니다. 배당금 1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순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들은 폭락을 공포로 보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 싸졌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 아닌가? 배당 들어왔으니까 더 사야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순간부터 주식시장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할인 매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저는 인피니트 분리 시스템, 즉 무한 총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시장이 떨어질수록 내 계좌에는 계속 총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총알로 더 싸진 자산을 계속 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폭락장에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던집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떨어질수록 더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면 자산 격차가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드느냐?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핵심은 커버드 콜 ETF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월 초에 배당을 주고 하나는 월 중에 배당을 줍니다. 즉, 여러분 계좌에 한 달에 2번 현금이 꽂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월급날이 2번 생기는 느낌이죠. 첫 번째는 나스닥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ETF는 미국 나스닥100을 추종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분배금을 만들어냅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연 12%에서 많게는 15% 수준까지 나옵니다. 쉽게 계산해 볼까요? 1억 원을 넣어두면 연간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즉 매달 거의 월세처럼 100만 원 넘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말이죠. 두 번째는 배당 중심 커버드 콜 ETF입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수익률은 연 8%에서 10% 수준. 폭발력은 조금 약하지만 시장 방어력이 훨씬 강합니다. 즉, 공격수와 수비수를 동시에 데려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 둘을 같이 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둘째, 미국 시장 성장의 과실도 같이 먹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멘탈이 강해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멘탈이 무너져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매달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폭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세일한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배당금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배당 받으면 흥분합니다. 오, 공짜 돈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아이폰 바꾸고 호텔 뷔페 가고 해외여행 갑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돈나무 씨앗을 먹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기계처럼 다시 투자합니다. 생각 없이 자동으로 다시 넣습니다. 왜냐? 복리라는 건 눈덩이가 계속 굴러갈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달 10만 원, 20만 원,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또 배당을 만들고 그 배당이 다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또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내 노동이 아니라 내 자산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게임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종목 하나만 찾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슨 종목을 샀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자산을 배치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인 밥상처럼 투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식 밥상에 밥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립니다. 반찬만 있으면요? 짜고 힘듭니다. 국이 없으면 목 막힙니다. 결국 맛있는 밥상은 밥, 국, 반찬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자산 배분이란 건 결국 여러분 인생의 밥상을 차리는 일입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밥입니다. 즉,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SP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SP500은 흰쌀밥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가장 안정적입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먹는 구조니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전 세계 최강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괴물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SP500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폭락도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하지만 결국 계속 올라왔습니다. 왜냐? 인류는 계속 성장하고 기업은 계속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비빔밥 같은 존재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화끈하고, 더 성장성이 큽니다. 대신 변동성도 훨씬 강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아마존 같은 기술 괴물 기업들이 중심입니다. AI 시대의 수혜를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스닥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은 SP500 비중을 더 높이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 2, 3%더 먹는 것보다 밤에 편하게 잠자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밥만 먹으면 목 막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국입니다. 즉, 방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ETF, 채권 ETF, 혹은 한국시장 ETF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 멘탈을 지켜줍니다. 특히 한국 자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몰빵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이 올라도 실제 수익률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원화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 역할입니다. 여러분 계좌가 목 막히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반찬입니다.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수익률에 MSG를 넣는 곳입니다. 즉, 섹터 ETF입니다.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 ETF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 짓고 있습니다. 왜냐?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GPU를 만드는 핵심 기업들이 바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같은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GPU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AI 시대의 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는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반찬은 로봇 ETF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로봇을 공상과학 영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출산율 박살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망하거나 로봇 쓰거나.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외로 로봇 기술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반찬은 조선 ETF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국 조선소가 약해졌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소 수주 물량 보세요. 몇 년치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즉,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찬은 반찬입니다. 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ETF 좀 오르면 갑자기 전 재산을 거기에 넣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섹터 ETF는 유행이 바뀌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메타버스, 바이오,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섹터 ETF는 수익이 크게 나면 일부 차익 실현해야 합니다. 30%, 50% 수익 나면 조금씩 핵심 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스토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 주식은 여러분의 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주식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핵심이 바로 밥, 국, 반찬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렸다가 폭락 오면 사야지. FED 금리 결정 보고 들어가야지. CPI 발표 끝나면 그때 사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현금을 들고 기다립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0년 넘게 시장을 연구한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시장 최고 부자는 바닥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은 가장 오래 시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매달 꾸준히 투자한 3명의 투자자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운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점에서만 삽니다. 사자마자 폭락합니다. 진짜 재능처럼 꼭지에서만 매수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시장 폭락만 기다립니다. 뉴스 분석합니다. FED 분석합니다. 경제지표 분석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거의 바닥 근처에서만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트도 모릅니다. 경제도 모릅니다. 그냥 월급 날마다 자동이체처럼 ETF를 삽니다. 비싸든 싸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기계처럼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무지성으로 적립식 투자한 사람이 결국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람은 계속 공포에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시장을 놓치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폭락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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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예측하고 CPI 발표 보면서 고민할 때 그 사람은 계속 자산을 모았습니다.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주식 수량을 늘렸습니다. 복리를 계속 굴렸습니다. 여러분, 복리의 진짜 무서움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시장에 오래 머문 사람만 복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타임입니다. Time in the market. 즉, 시장 안에 오래 살아남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를 하시나요? 돈 벌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의 목적은 뭡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면서 오히려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루 종일 차트 봅니다. 밤새 뉴스 봅니다.
미국 증시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계좌 빨간색이면 흥분하고 파란색이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스트레스 중독입니다. ETF 투자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단순히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삶을 되찾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애플은 돈 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돈 벌고, 엔비디아는 AI 칩을 팔고, 아마존은 전 세계 물류를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트 붙잡고 밤새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삶을 사시면 됩니다. 가족과 저녁 먹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푹 자고, 건강 챙기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여러분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진짜 돈은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은 시간과 규율과 복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금 흐름 방패를 만들어라. 둘째, 장기 성장 자산을 꾸준히 모아라. 셋째, 감정 없이 로봇처럼 적립하라. 예, 이 세 가지만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대신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